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첨보, 코드 번호는 278280입니다. 현재 10월 13일 화요일이고요. 3시 5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2분기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2분기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일제 분석이 되었었어요. 근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이죠. 6월 달에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3분기가 이제 6월 달부터 9월 달인데 이때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레포트들을 제가 별로 참고를 안 하는 이유가 약간 매물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왜 이 고점에서 이렇게 좋은 레포트들을 이렇게 제출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첨보라는 기업은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인데요. 일단 첨보는 전해질 생산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4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4대 재료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2차 전지 4대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핵, 분리막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핵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첨보가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양극재는 유명한 기업이 있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있고 다 담당하는 기업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전해질 생산 업체로서 이제 전해액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 생산 업체인데요. 뭐 사실 아시는 분들을 제가 이전에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 3분 이상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첨보에 샀는데 물려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과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수명과 이제 성능 향상에 이제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해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최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첨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는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첨보 같은 경우에 신제품 개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적극적인 카파 공장 증설로 이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았을 때는 주가는 결국에 그 적정 가치에 수렴이 되는 건 부분은 맞죠.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주류가 이제 리튬이었는데 이 부분을 대체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성과 수명, 출력, 다양한 배터리 성능 개선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상승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을 봤던 구간들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봤었고 이후에는 그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으나 주가에 그런 재료에 대한 소멸 이후에는 현재 약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제가 리뷰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때는 강하게 매수를 보고 2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봤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진 않는데, 일단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뭐 SDI,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첨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600톤, 1500에서 16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2000톤에서 4000톤까지, 많게는 4000톤까지 늘릴 거다. 그리고 2022년대 도가 되면은 12,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던 게 첨보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앞으로 벤츠나 뭐 BMW, 아우디 뭐 아니면 폭스바겐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현대차, 현대 기아차 역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계속해서 갈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성장성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성장주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어 증시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이 많이 못 올라갈 때 이제 선장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부각을 받을 때 돈이 몰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단계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잘 찍히는 기업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적주라고 하죠. 네, 실적주들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라는 기대감이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지금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현재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는 이제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지지를 받았으나, 이런, 그러니까 이탈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렇게 이 트렌드 안에서 주가가 놀다가 이탈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항받고 빠진 느낌이 있죠. 예,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 저항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추세선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트레이더들의 생각이 다양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넥라인 정도 부분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 하락폭만큼 빠지는 거에 대한 걸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런 주요 지지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시나리오는 성립이 안 된다. 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나리오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후에 박스권이나, 아니 박스권이 여기가 아니죠. 예,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열어두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다만 어떻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형 수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추세가 크게 깨졌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아니에요. 네,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아니고, 아직까지 추세는 횡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횡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켜졌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기 이런 이전의 고점이나 이전의 고가까지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의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어서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은 그런 모멘텀 쪽에서 좀 약한 부분은 있죠, 현재로서는. 하지만 또 뭐 올라갈 때 되면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수평 매물대를 기반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수평 매물대, 이 정도의 수평 매물대나 여기죠. 네, 여기죠. 네, 그래서 수평 매물대 정도를 기반을 두고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그만큼 여기가 또 중요한 라인이고, 손절도 많이 나오는 라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올리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손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비중 축소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런 식 60일선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내일 만약에 양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후에 이런 고가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촌보였고요. 도움이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호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10월 7일, 10월 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정보통신, 오성첨단 소재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 현재가 187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30원, 손절가 178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